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쵸? 어제, 그제 암호화폐 하락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쵸? 마음이 좀 심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공포에 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좀 멘탈 잡아가는 방송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야, 정말 암호화폐 시장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쵸?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었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고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두 가지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중국발 AI 쇼크, 이 딥시크발 하락 조정이 좀 있었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악재가 좀 퍼부어지는 느낌이었죠.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이 불확실성,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현재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서로 접전을 피면서 맞대응을 하는 듯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타겟으로는 유럽 연합을 또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감이 조성되는 듯한 느낌, 시장이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만 롱 청산 물량 엄청나게 나왔어요. 여기 지금 초록색 짝대기 지금 거의 역대급 청산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만 한화 기준으로 약 3.2조 원 정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포지션 강제 청산이 되면서 롱 물량, 숏 물량 털어내고 있습니다. XRP만 보더라도 약 40% 넘게 한 45% 규모로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XRP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무섭고 이제 진짜 시즌 종료인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규모가 과거의 코로나빔 그리고 FTX의 파산 사태 때의 그 규모보다도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끌어올리기 전에 공부하지 않은 개인들, 이제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탐욕에 심취하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떨쳐내고서 걸러내고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아무쪼록 저의 뷰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조정으로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어요. 그쵸? 큰 하락. 우리가 좀 많이 아팠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XRP 홀더분들 패닉세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우리가 얻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또 두통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마이그레인이라고 불리우는 편두통, 이 앞쪽이 좀 아프고요. 고혈압, 이 뒤통수가 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골도 땡기고 여기 전두엽 쪽도 아프고 한데 야,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그냥 온몸이 아파버린다. 이것도 굉장히 또 와닿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쵸? 아무쪼록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쉽지가 않구나. 정말 일자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소용돌이도 있고요. 이 덫을 지나서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화산 폭발이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난이도 초극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쵸?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좀 증발이 되면서 한 3.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시장 캐파는 이 미국의 빅테크 회사인 애플의 하나의 시가총액보다 애플이 지금 현재 한 3.5조 달러가 정도 되는데 이 기업 하나보다 작다라는 거, 즉 세력들이 마켓메이커라든지 장외 거래를 통해 그들의 손바꿈을 통해서 충분히 물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만들고 시장을 드라이빙할 수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 베어 트랩. 우리는 지금 완연한 상승 전 개미 털기 그 최종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께 한 10번은 넘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정말 크고 작은 그런 개미 털기 이슈, 퍼드 뉴스도 나오고요. 세력들이 만드는 매도 물량으로 가격을 또 흔들 수가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불장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또 일자로 쭉 올라갈까요? 절대 아니겠죠. 불장 한가운데서도 제가 이 그림을 또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개미 털기가
정말 뭐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암호화폐 사이클과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내재 가치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무쪼록 최근에 있었던 이번 하락장으로서 정말 암호화폐에 공부하지 않고 멘탈 관리가 되지 않은 내공이 없는 개미 투자자들은 많이 떨궈져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매우 탐욕 단계에 있다가 쭉쭉 털어대면서 탐욕, 중립, 이제는 뭐 공포 단계까지 조금 걸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매수를 할 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거. 이자 내는 돈 가져오지 마시고요. 조급하게 마음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분할 매수라고 불리는 달러 코스 에버리징 그리고 바이 더 딥을 습관화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들이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시기 같이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공부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패닉셀 하면서 손절하면서 시장을 욕하면서 떠나갔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리플에 대해서는 비축 자산에 대해서 탈락을 했다. 그런 또 기사까지 나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시즌 종료 아니야?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편적으로 기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그 출처를 보니까 글로벌 이코노믹에 대한 속보 기사던데요. 저는 하나의 잡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비트코인조차 완전하게 비축 자산으로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금융의 대장 섹터를 담당하는 XRP, 중앙화된 코인, 이 매력적인 자산을 기필코 선택을 하면서 그들이 달러 다음으로 화폐에 대한 헤게머니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연출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시즌 종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천천히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뭐 어제 기준으로 XRP가 한 3,000원 극초반까지도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거래량이 동반이 됐나요? 지금 여기 제가 화살표 쳐놨는데 지금 기본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현저히 작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고 이 트레이딩뷰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에 크게 아랫골이 내렸을 때 이 거래량의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수준 거래량이 거의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것. 즉 뭘까요? 그들끼리의 조정, 패닉세라는 물량만 나온 것 뿐이지 매크로 경제로 인한 시장의 공포감만 형성될 뿐이지 그 고래들, 기관들은 전혀 털지 않았다라는 것. 특히나 그 암호화폐 고래들, 시장이 자유낙하할 때 특히나 XRP에 대해서 집중 매수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XRP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리플 1000만 개 보유, 1억 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지갑 주소요.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 현재 매크로 이슈로 잠깐 주춤하는 것 뿐이지 그 기관들, 고래들은 오히려 축적하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전에 올타임 하이에 딱 걸쳐 있어요. 지금 계속 저항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지지 구간만 넘어가게 되면 완연한 바나나 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한 5%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뭐 알트코인들은 거의 뼈도 못 추렸습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죠. 장중에는 63까지 또 터치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쵸? 그만큼 알트코인들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비트코인만 가지고 시장을 드라이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개인의 탐욕을 이용하기 위해서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등으로 에너지를 분산화시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하락하는 스탠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며 알트 시즌을 만들어낸다. 이제 슬슬 이 망치가 다시 한번 연출되면서 쭉쭉 물결처럼 내려오는 시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 이번에 변칙 패턴으로 살짝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지만 과거 17년도, 18년도 패턴, 20년도, 21년도 패턴 반드시 재현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만의 사이클 꾸준하게 보면서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현재 비트코인은 한 배꼽 윗 정도, 한 명치 정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차트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걸 많은 온체인 지표를 통해 말씀을 드렸었고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아직 시작조차 안 한
많다는 것이죠. 갈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 물갈이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정말 공부가 수반된 사람들과 그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연출될 것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약간의 조정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바이 더 딥의 기회로,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혹시라도 시드가 없으시다면 그냥 저도 지금 시드가 다 써서 없거든요. 홀딩 하시면 되겠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경험치와 내공을 쌓으면서 진짜 암호화폐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지, 정말 이 타임 레버리지가 하는 말이 맞는지 내가 한번 직접 증명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타겟팅을 하면서 멕시코, 캐나다, 다음 유럽 연합까지 계속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통상 전쟁이 이끌어지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치와 각 정부에서 최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고 협상의 타결을 노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 보고 있었고요.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굉장히 대두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강달러가 엄청나게 연출이 되어 있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을 잡자마자 조금씩 달러가 약세 국면을 보여주면서 자산 증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확인을 해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의 1기 행정부 기간이 2017년 1월 때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2017년 초 보이시죠? 그때 달러가 약이었어요? 강이었어요? 굉장히 강달러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세로서 무역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협상을 했다가 타결했다가 협상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약달러가 일어났고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에 큰 상승장이 불어왔었다라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탈달러화 전략을 하기 위해 금융 엘리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카드를 선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로 어제 기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 연준의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기존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냐면 그가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의 화상연설에서 나는 유가와 물가를 잡겠다.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글로벌 유동성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도 보이네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었다. 근데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금리 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는 반드시 탈달러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관세를 통해 강달러를 활용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에 압박을 가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 그리고 크립토 버블에 대한 시기,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크립토 차르 부서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 딥시크 이슈 역시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이제 AI에 대한 경쟁 구도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 조금 더 길게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 암호화폐 반감기 사이클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증시와 함께 커플링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포적인 상황을 조장하고 있지만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도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만들 것이라는 거, 암호화폐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또한 우리는 병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 물론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좀 두통을 유발하고 굉장히 힘든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의 전환점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 또한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의 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2월 3일, 4일 지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2월 중하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타임라인 반드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
그 불장의 광기 사이클은 굉장히 짧고 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내재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유 있는 스탠스로 시장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제 기사인데요. 인도의 재무부 장관이 점점 또 스탠스를 바꾸고 있네요.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수용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도 크립토 차르 부서,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뿐만 아니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스콧 베센트 차기 재무부 장관이 됐죠. 또한 SEC의 세대 교체가 불어오면서 헤스터 피어스가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TF가 구성이 됐으며 현재 마크 우에다가 잠깐 직무 대행을 하고 있고요. 폴 애킨스가 온전하게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 전 SEC의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몇 주 안에 리플과 SEC의 소송,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언제든 불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미 토대는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인도도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만은 없겠죠? 받아들이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점점 많은 국가 단위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저는 시간차가 있더라도 체코의 중앙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외환보유고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포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 XRP가 비축 자산에서 탈락됐다고요? 저는 하나의 잡음, 과장된 퍼드 뉴스로 인식하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그들이 태세 전환을 하면서 리플 XRP 이 친구를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영국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리플과 함께 국경 간 결제 RTGS 글로벌에 대한 개념을 증명했고 현재 RTGS 글로벌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의 회장은 마커스 트레처 바로 리플의 전 임원 출신이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RTGS 시스템과 리플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왜 인터레저 프로토콜 과거부터 인터레저 재단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리플의 전 CTO 스테판 토마스가 지금 현재 인터레저 재단을 이끌고 있으며 해당 기술력이 어떻게 금융망과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팀 버너스 리가 이끌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선택했으며 왜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개념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최초로 SAB 원투원 회계 지침을 면제받았던 뉴욕 멜론은행 역시 과거부터 국경 간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에 대한 개념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 가치에 대한 인터넷 리플 레저, 리플 원장을 통해 굉장히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웹 3.0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셨던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패닉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투자하신 분들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이렇습니다. 과연 시즌 종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제 입장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사상 최대치 63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이력 60 이상에 있으며 피앗 머니,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2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돈이 충전되어 있고요. 이더리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비트코인 역시 물론 명치까지 올라와 있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온체인 지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무적으로 시장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패닉셀 하셨다면 그 물량들은 모두 다 고래들이 가져갔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크게 하락했다 보니까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보다는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황관 공유 드리면서 멘탈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는 컨텐츠로 제작하게 됐고요. 아무쪼록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5년은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 그 중심에 리플렛이 꽂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